자, 이번 학기 의학본 분석학 마지막 챕터인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 이퀄리리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폴리 애시드 베이스 이퀄리리아는 아마도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프로테인 아미노 애시드가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화학 시간 같은데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일반 화학 시간에 NH2 그리고 이렇게 있고 중간에 아마이드 본드가 있고 이쪽에 COOH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베이직한 부분, 얘는 애시드한 부분, 즉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 체인을 제외하더라도 양쪽 끝이 한쪽은 베이스, 한쪽은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단백질을 N터미널, C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미노산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H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이 되고 걔들이 어떻게 pH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pKa, pKb 값이 필요하겠죠. 자, 프로테인은 폴리프로틱 애시드와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터미널, C터미널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이드 체인도 똑같이 어떤 애들은 애시드, 어떤 애들은 베이스로 작용을 합니다. 베이스로 작용하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아미노산을 찾아보면 사이드 체인에 베이직한 애들은 라이신, 알지닌, 그리고 히스티닌이 보통 베이직으로 작용하고요. 애시드는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파틱 애시드가 있는 애들이 사이드 체인이 애시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로테인의 바이올로지컬한 펑션은 Structural Support, Enzyme, Immune Response, Transporter of Molecule 등등 여러가지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서 많이 배웠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4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Primary, Secondary, Tertiary, 그리고 Quaternary. 그리고 Primary 같은 경우는 그냥 아미노산 서열을 말합니다. 서열을 말하고 그래서 뭐 A, C, D, E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들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고요.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로컬 스트럭처, 뭐 알파, 헬릭스, 베타, 쉿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연결돼 가지고 얘들 모양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터셔리 스트럭처는 3디멘전al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설파이드 본들이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꼬여 있는지,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꼬여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요사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알파 폴드, 로제타 폴드가 어떤 단백질의 지금 터셔리 스트럭처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알파 폴드, 베타 알파 폴드 또는 로제타 폴드에 제공을 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AI 프로그램들이 터셔리 스트럭처를 만들어줍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많이 맞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구조를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파 폴드, 로제타 폴드가 많은 이슈가 되고 노벨상도 받고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쿼드러리 스트럭처는 뭐냐면요, 터시리 스트럭처가 여러가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백질이 혼자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가 모여가지고 뭐 다이머를 이루어가지고 역할을 한다든지 트라이머를 이루어가지고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코발런트 본드로 연결된 단백질들의 구조, 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2개, 3개가 있고 걔들이 난코발런트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구조를 이룰 때 이걸 우리가 터셔리, 쿼터너리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은 총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고 얘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면 프로테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좀 구조가 제가 조금 전에는 그냥 선으로 나타냈었는데 아미노 그룹, 즉 N터미널에 아미노 그룹이 있고 C터미널에 카르복실릭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CH가 있고 끝에 사이드 체인이 R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쯔위트릭 이온이라고 하고요. 쯔위트릭 이온은 알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즉 양쪽이 다
존재하는 걸 우리가 트위트 아이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하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트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트위트 아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르보닐 그룹이 아미노 그룹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난 아이오나이즈드 폼은 이 양쪽이다. 트위터의 양쪽이다. 하나는 플러스 되고 하나 마이너스가 되면 중성인 분자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pH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pH가 낮을 때는 뭘까요? H 플러스 이온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이 H 플러스 이온들이 아미노산에 갖다 붙어서 프로토네이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두 개 다 H가 붙는 상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림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pH가 높으면 두 개 다 H가 떨어지겠죠. 왜? OH- 이온이 많이 생기면 얘와 물을 중성화될 H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GT 아이온은 중간 정도의 pH를 띌 때 한쪽은 H가 붙어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 다르게 나타내면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H2N CH CO2H, 즉 양쪽 다 차지를 안 띄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근데 아마도 이 폼이 더 도미넌트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HL이라고 하면 이건 H2L 플러스가 되겠죠. 그건 L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리고 H2L 플러스가 HL로 될 때 pKa1이 존재할 거고, 이렇게 HL이 L 마이너스 대 pKa2가 존재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H 플러스 이온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프로틱 애시드는 이제 이 수식을 좀 더 다르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H2L 플러스 이온이 HL과 H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으로 HL이 L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얘들을 KA1, KA2가 되겠죠. 반대로 거꾸로 가면 이거 KB1, KB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이전에 배웠던 KA1과 KB2를 곱하면 KW, KA2와 KB1을 곱하게 되면 KW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전에 배웠습니다. 폴리프로틱 엑시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다이프로틱 엑시드 베이스의 리액션과 그 KA 값, KB 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이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에 연결된 수식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같이 다이프로틱 애시드는 세 가지 폼이 존재합니다. 밑에 뭐 어찌 보면 똑같은 설명인데요. H2L 플러스 이온, HL 이온, L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보통 뭐 다르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가장 프로톤이 많이 붙은 거, 중간치, 그리고 아예 안 붙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여러분 앞에 나온 얘들을 사용하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pH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H2A, 그러니까 H2A라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뭐 몇 몰에 H2A를 넣었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까요? H2A를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이온화가 되고 어느 일정 부분 이온화가 되면서, 그리고 얘들도 pKa 값에 의해서 이쪽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H 플러스 이온이 각각 다를 거고, 그리고 원래 물속에 들어있던 H 플러스 이온과 얘들이 합쳐지면서 다시 OH 마이너스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pH 값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엑시드간 폼 얘를 0.05몰을 H2L 플러스를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즉 H2L 플러스 이온이 위크 애시드이기 때문에 Ka 값이 pK 값이 4.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고 HL은 더 위크한 애시드가 되겠죠. 그래서 K2 값이 1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또 아셔도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략적으로 모노포로틱, 즉 HL에서 L-로 되면서 H 플러스는 거의 안 나올 것이다. 위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이걸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F를 넣어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F를 넣어주게 되고 X-X제곱이 KA가 된다는 건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계산하면 지금 X가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HLA 즉 다시 말하면 H2L 플러스가 HL이 되고 H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얘와 얘 그리고 X와 X 즉 X제곱 마이너스에서 X만큼 변하니까 다음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X가 나온 게 지금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0.05 빼기 0.013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1,3이 되니까 3.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H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X 값이 같으니까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몰이 되고 pH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L 마이너스 값은 다음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원래는 여기서 나오는 H 플러스 값은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다음에 엑시드간 폼이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베이직간 폼, 다시 말해 L-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L-가 L- 어떻게 될까요? L- 플러스 H는 HL이 되겠죠? HL이 되고 여기 어떻게 돼요? P, K, P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H에다 H 플러스가 돼가지고 H2L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KB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L-가 다음과 같이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봅시다. 지금 0.05몰에 L-를 넣었을 때 KB 값이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KA2 값을 KA2 값과 KB1 값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성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됩니다. 그리고 HL은 더 위크한 베이스라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12성 대략적으로 뭐 엄청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얘들에게서 나오는 지금 이 두 번째 반응에서 나오는 사라지는 H 플러스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똑같이 이게 F가 들어가게 되고, F가 들어가면 다음과 같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fx-x제곱이 다음과 같게 되고, kb 값을 구하게 되면 똑같이 하면 x가 1.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됩니다. 그럼 HL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1.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L-는 어떻게 될까요? L-는 F-X가 되겠죠. 똑같이 계산하면 4.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됩니다. 12성몰이 됩니다. 그럼 OH-는 X가 될 것이고, 그 X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POH는 다음과 같고, pH는 11.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HLL 플러스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계산값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H2L 플러스 이온은 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몰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반대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이고, 앞에서는 KA1 값을 향했지만 여기는 KB1 값을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간인 HL MP 프로티간 HL을 0.5몰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계산해 봅시다. 자, HL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플러스로 다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A 값은 여기서 KA 값은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KB 값은 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근데 두 개의 양쪽 반응이 솔직히 한 100배 정도 차이라 무시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두 개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시드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가 키로 올리는 콘스탄트보다 그렇게 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 다음과 같이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게 뭐냐면 이 수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책에 보면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식과 나와 있는 이 위에 두 식이 있죠. 위 두 식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차지가 있겠죠. 차지 밸런스는 어떻게 되나요? H 플러스 그리고 H2L 플러스는 L 마이너스와 OH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 밸런스는 어떻게 될까요? 매스 밸런스를 가지고 얘들을 KW식에서 넣어주게 되고 쭉 넣어준 다음에 H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이 수식은 그냥 외우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값, 즉 양쪽의 반응을 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무시를 했잖아요. 첫 번째 디소시에이션이 되면 그 다음 디소시에이션은 첫 번째 디소시에이션 된 H 플러스 이온보다 훨씬 적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자. 뭐 한 10의 6승, 7승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무시할 정도가 되지만 그리고 L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도 똑같지만 중간에 있는 HL을 넣게 되면 디소시에이션 되는 거, 하이드롤리시스 되는 반응이 그렇게 심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뭐 100배 정도면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심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 두 가지 수식 그리고 차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수식을 만들게 되면 H 플러스에 관련돼서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넣어줄 수 있게 되죠. K1과 K2 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K1, K2, F4 0.05, K1, KW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수식들을 넣어주게 되면 H 플러스 이온이 8.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 나옵니다. 그럼 pH는 6.606이 나오게 됩니다. 뭐 계산이 좀 앞보다는 힘들지만 그냥 K1, K2 값을 그대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서 쉽게 이 수식만 알게 되면 이 수식만 유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도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는 뭘 구했었나요? 앞쪽에서 H 플러스 이온을 구했죠. 그럼 그 H 플러스 이온을 바탕으로 H2L 플러스 이온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럼 K1 값은 어떻게 되죠? H2L 플러스 이온분의 HL 곱하기 H 플러스잖아요. 그죠? 이들을 바꾸게 되면 HL 플러스 이온을 다음과 같이 K 값을 넣어주게 되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넣어주게 되면 9.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L 마이너스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K2 값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HL은 F 값으로 0.05몰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해주게 되면 똑같은 0.05몰을 넣었는데 지금 똑같은 양을 넣어줬잖아요. 똑같은 양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pH가 1.86.06
11.21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계산된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앞에서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형태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쉽게 pH를 루이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이 얘기는 안 했었는데 루이신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루이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루이신을 보면 H1 H2L 플러스가 HL 그리고 H 플러스 다시 HL이 L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가 되죠. L은 KA1, KA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만약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얘를 넣어줬을 때 그리고 얘를 넣어줬을 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베이직한 폼, 엑시드한 폼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중간폭을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H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변해서 pH가 어떻게 변하냐를 쭉 설명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를 넣어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를 넣어줬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1번을 넣어줬을 때는 이렇게 KA에서 H 플러스가 조금 생성됩니다. 근데 KA2에 의해서 생성되는 H 플러스는 H2L 플러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양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F를 넣어줬으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식에 의해서 F-X분의 X제곱이 KA 값이 돼서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F가 0.05였죠. 그래서 X를 계산하게 되면 X가 지금 보니까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HL과 H 플러스 0이 똑같은 게 됩니다. 이 수식에서 KA 값이 그러니까 H2L 플러스 분의 HL 곱하기 H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XX 그리고 이 양은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원래 여기서 X만큼 생기면 여기가 F-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쭉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pH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값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L-를 좀 가보면 이 K2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K2 값은 뭐가 되나요? 이거는 수식은 HL분의 H 플러스 L-가 되죠. 그죠? 그럼 L-는 얘들 값을 가지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연기성 형태인 얘를 넣어줬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꾸로 이 값의 역수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의 역수가 되는데 이 값의 역수는 KB 값을 KB1이라고 하고 KB2라고 합시다. 그러면 KB1은 KA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KA1 곱하기 KB2는 KW라고. 그럼 이 KB2는 앞에서 주어진 KA1 값으로 K2 값으로 아니 2,1이구나. KA2 값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 값이 여기 있는 이 방향의 K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의 KB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성 정도 되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5성 정도 됩니다. 10의 7성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반응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H 플러스가 사라지는 양은 여기서 사라지는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고 얘들을 통해 H 플러스 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거예요. 똑같이 F-X
그다음에 x제곱이 조금 말했던 여기서 있는 10의 마이너스 3승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계산하면 x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HL L 마이너스 값, HL 마이너스 값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지금 여기서 뭔가 이 수식으로는 이런 방식의 수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L 마이너스 HL 플러스 OH 마이너스 여기다 H 플러스 H2 그렇죠. 이게 이 KB 값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 그러니까 F를 넣어주고 X만큼 작아지면 X만큼 한다. 여기서는 OH 값이 계산이 되겠네요. OH 값을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뭐 쉽게 H 플러스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고요. 중간 형태는 여러분 수식을 외워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지우고 생각해보면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H 값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H 값이 어떻게 H 플러스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K1 플러스 HL 그리고 K1 K2 HL 그리고 K1 K2 값은 여기겠죠. 이 값이 될 거고, 그리고 HL 값은 여기서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걸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넣어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다른 값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H 플러스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 플러스 값이 얼마,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H 이 두 개의 수식이 있고, 그죠? 이 두 개의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H2O가 되는 KW가 있고, 그리고 넣어준 HL 매스 밸런스 넣어준 HL은 H2L 플러스랑 L 다시 매스 밸런스는 이거잖아요. HL에 H2L 플러스랑 플러스 L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차지 밸런스가 있겠죠. 차지 밸런스 플러스 차지는 뭐예요? H 플러스. 뭐 OH 마이너스 생길 수 있겠죠. OH 마이너스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OH 마이너스. 그리고 얘들. 그리고 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거 더하기 이거는 L 마이너스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 H 플러스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어딘가가 기억해두고 적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다이프로틱 엑시드에서 아미노산 같은, 여기서는 루이신이었죠. 루이신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내가 엑시드간 폼, 베이지간 폼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H 플러스가 생기고 pH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간 찌트 이온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계산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냥 어떤 한 반응을 거의 무시했었죠. 왜냐하면 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반응은 거의 그쪽에서 H 플러스를 생성하거나 H 플러스를 소모하는 게 첫 번째 반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10의 7성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HL 중간 찌트 이온 즉 HL을 넣어줬을 때는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H 플러스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쉽게 계산하고 최종적으로는 pH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심플리파이 해봅시다. 지금 밑에 있는 H 플러스 값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H 플러스가 이거 그냥 외워두거나 어디다 적어두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K2F가 KW보다 훨씬 클 때, 지금 여기서는 이거죠. K1을 묶어내면, 이게 루트 안에 분자를 보면 K1을 묶어내면 K2F 그리고 플러스 KW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K2F가 KW보다 훨씬 크다. 아마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애들이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10의 6승 차이니까 무시할 만하죠. 그럼 이걸 제외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날려버리는 게 되겠죠. 그죠?
맞죠? 응.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구나. 자, 그리고 K1보다 F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H 플러스는 2분의 1, 로그 K1 플러스 로그 K2가 되고, 마이너스 중에는 이게 pH가 되죠? pH는 2분의 pKa 플러스 pK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pH 같은 경우는 pH 인터미디에이트 폼의 pH, 그러니까 다이프로티간 애시드, 뭐 암요산 같은 것들의 인터미디에이트, 조금 전에 말했던 HL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pH는 pK1과 pK2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포타시움 하이드로젠 퍼탈레이트 KHP가 다음과 같을 때 인터미디에이트 폼, 그러니까 이 폼을 0.1몰 넣어줬을 때, 0.01몰 넣어줬을 때 pH 값을 구하라. 가 이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조금 전에 포탄산이라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냥 간단하게 CO2H 각 PK1이 전부, 그 다음에 얘가 그리고 이 PK2가 5.408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겁니다. 이게 H2L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H2L HL 마이너스 L2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0.1몰 이거 그래서 중간 형태의 염 KHP 즉 얘를 0.1몰 그리고 0.01몰을 넣어줬을 때 0.01몰을 넣어줬을 때 pH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문제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뭘 했었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H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됐어요? 롯데에 K1 플러스 HL 여기 K1 K2 HL 마이너스 넣을게요. 그리고 K1 KW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if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K2 HL이 KW보다 엄청나게 클 때, 그리고 HL이 K1보다 클 때. 자, HL은 얼마예요? 일단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그 다음에 K1은 얼마예요? K1은 10의 마이너스 2.4, 10의 마이너스 3 정도 되네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맞다고 얘기해야 되나? 맞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앞에서 보였던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 뭐냐면 pH는 2분의 1 pK1 플러스 pK2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pH가 0.1몰 때는 4.18 그리고 0.01몰 때는 4.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0.1몰 그리고
이거는 K2는 얼마에서 10에 마이너스 5 아니구나. PK는 마이너스 5에 10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쯤 되네요. 10에 마이너스 14승보다 훨씬 크니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는 H에 넣어준 양이 0.1이 0.1이 K1 0.2 한 0.3 정도 되니까 100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도 뭐 극격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냥 극격한 차이로 엄청난 차이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 PK1이 잠시만 그러면 자 잠시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지금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똑같은 두 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농도에 따라서 이 pH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pH 값 안에 pK1, pK2는 농도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pK1, pK2 뭐 앞쪽에 어스츰션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0.1몰을 넣어줬을 때는 0.01몰을 넣어줬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수식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4.18이 나오고 4.20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0.01은 이 수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그 H 플러스 값을 통해서 pH를 계산하면 4.20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고 여기서 K 플러스 HP 이 중간에 인터미디어트를 넣어줬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쌔션이 적용이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되고 아니다 이 수식이 너무 지금 0.1몰일 때는 한 100배 정도 차이 나고 0.01몰일 때는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0배 정도는 뭐 엄격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어쌔션을 받아들였는데 0.01몰일 때는 차이가 10배밖에 차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원래 있는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pH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이프로틱 버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 보이는 수식이 뭐예요? 밑에 보이는 수식이 우리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버퍼는 이 얘나 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pH를 맞춰서 조정하느냐, 어떤 pH를 유지시키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법입니다. 밑에 걸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g의 포타슘 하이드로젠 퍼탈레이트랑 1.2g의 다이소디움 퍼탈레이트. 퍼탈레이트는 뭐예요? AAE-고 하이드로젠 퍼탈레이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타슘은 이제 빼야 되겠죠. 왜냐면 이건 포타슘이랑 하이드로젠 퍼탈레이트를 물에 녹으면 포타슘 플러스랑 하이드로젠 퍼탈레이트 마이너스로 되고 다이소듐이랑 다이소듐은 이게 플러스 2차지가 되고 마이너스 2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수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 물질이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게 되고 아까 보였던 pK가 5.480 그리고 여기다가 농도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각각의 농도. 왜냐면 농도기 때문에 농도고 들어가 있는 포타슘이랑 소듐의 농도가 몰레큘러 웨이트 다르잖아요. 그래서 넣어준 몰 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부피에 상관없다 그랬죠.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해주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부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양쪽에 다 분자와 분모에 사라지는 상황이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pH가 5.47 즉 이 두 물질을 섞어주게 되면 pH가 5.47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포스페이트 버퍼라는 게 있는데요. 포스페이트는 모노베이직, 다이베이직이라는 물질을 두 가지를 섞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주게 되면 우리가 pK 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H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노 베이직 포스페이트랑 다이 베이직 포스페이트랑 두 개를 양을 달리해서 섞으면 그 버퍼가 pH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뭐 어느 정도 pK 값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얘들 두 개를 섞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pH를 어느 정도는 조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이프로틱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개 있는, 그래서 뭐 세 개인 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세 개 있는 것들에 대한 수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H3A. 그러면 여기가 K1이 있을 거고, K2가 있을 거고, K3가 있을 겁니다. 그죠? 똑같이 반대로 쓰면 다음과 같겠죠? 그죠? 같고, KB1은 KW에 K3를 나눠준 거고, 각각 이 계산은 아마 이전에 배워서 여러분들 이 수식 자체를, 이 반응식 자체를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첫 번째, HA3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K1이 K2, K3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H 플러스가 얘 두 개를 무시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냥 모노프로틱이라는 것들을 모노프로틱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F-X분의 X제곱. 그럼 이 X제곱이 H2A-가 될 거고 H 플러스가 될 겁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H 플러스보다 첫 번째 식에서 생성되는 H 플러스보다 얘들이 양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냥 얘만 신경을 쓰자는 얘기고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OH-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H2A- 똑같은 수식입니다. 그죠? 똑같은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얘를 넣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넣어주게 되면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크게 떨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습니다. 이 HA2도 똑같이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이프로틱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다이프로틱 했을 때다 어차피 계산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고 위에 있는 수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1, K2, K1, K2, K3, K2, K2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었죠? 가정이 뭐였어요? 만약에 위에 보면 K1F가 첫 번째 K1F가 K2구나. K2F가 KW보다 훨씬 클 때, 그 다음에 F가 K1보다 가장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pH가 2분의 1 PK1 플러스 PK2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3번도 똑같겠죠? 먼저 똑같이 생각해서 K3F가 KW보다 엄청나게 클 때, 그리고 F가 K2보다 클 때는 똑같이 이거는 PK2와 PK3가 되겠죠. 그죠? 그것만 차이 있을 뿐 다 똑같게 됩니다. 앞에서 보였던 거와 똑같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떤 경우는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대략적으로 만족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이 수식을 간단하게 쓸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 수식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될지, 이 수식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이 수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3를 했을 때는 똑같이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OH가 이 두 개에서 나오는 OH보다 훨씬 많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똑같이 이 수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OH-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X는 OH- 값이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H 플러스의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 수식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와서 두 가지 의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수님, 그럼 중간 과정들, 이런 것들, H2A-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서 넣어줍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봤을 때, 보통 이런 물질에다가, 앞에다가 소듐이나 포타슘을 붙이게 되면, 얘들은 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물에 넣게 되면, H 플러스와 Na 플러스와 이런 형태로 쉽게 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얼마 넣어주는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넣어주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넣어줘요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염의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 수식을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이거는 클로즈북이라서 교수님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하면 이 수식 정도는 제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수식을 아니면 뭐 혹시나 제가 깜빡하고 안 적어주면 이 H 플러스에 대한 이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건 하나는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거 뭐죠? H3A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F-X분의 X제곱을 통해 가지고 pKa1이 얼마입니까? 얘들은 뒤에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얘들이 얼마가 나왔냐면 10의 마이너스 16성이 나옵니다. KA 10의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PK1 값이 1.6이라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 X가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넣어줬을 때는 pH가 1.41이 나옵니다. 이 수식은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만약 이걸 넣어줬다면 H 플러스 값이 있었죠? 앞에서 보여준 H 플러스 값이 뭐였어요? K1 플러스 F분의 K1, K2, F 플러스 K1, KW. 그죠?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K2F가, K1, K2 값을, 여기 나와있네. 안 찾아도 여기 나와있네요. 5점, K2가 10의 마이너스 6 정도 되네요. 그냥 6이라고 생각합시다. F가 지금 0.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성이죠. 10의 마이너스 7성보다, KW가 10의 마이너스 14성이니까 10의 7성 되면 무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K1과 F, K1은 얼마예요? K1이 1.6이고 10의 마이너스 1.6이랑 10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몰이 나오고 pH는 3.83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얘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치가 2, 3, 2, 2로 바뀌었죠. 그죠? 똑같이 H 플러스에 대한 수식이고 그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이고 pH는 7.6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문제는 얘를 0.1몰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A3 플러스 H2는 어떻게 되죠? A에 H의 A2 E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값에 아니지. 이 값에 이 K의 값에 나누기 KW분의 이 마지막 K3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값이 얼마냐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이쪽으로는 K B3 값은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그러면 아까와 같죠? F-X분의 X제곱이 얼마라고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시스테매틱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앞에 있던,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중간에 생성되는 H 플러스들을 무시하고 계산을 F-X분의 X제곱을 통해 가지고 PK K 값을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H 플러스 값이 나오든 OH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왜라 그랬죠? 이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H 플러스를 만드는 방향으로도 가고 H 플러스를 없애는 즉 OH 마이너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그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 중에서 내가 넣어준 양이라든지 KW 값을 고려해가지고 약간의 어셈션을 할 수 있는데, 그 어셈션을 하면 pH는 2분의 1 pK1 플러스 pK2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수치를 넣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물질이 pKa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pKa 값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찌 보면 성질이죠. 그리고 외부에 pH가 있을 건데, 그 외부의 pH와 pKa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피시스,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어떤 pH에서 HA가 내가 만약에 HA를 넣어주거나 A-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특정한 pH에서 HA가 많을 것인가 A- 스피시스가 많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어떤 물질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HA 또는 A-를 넣어줬을 때 그 물질, 그 솔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pH에 따라서 얘들의 양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 달라진다 그랬죠? 핸더슨 하셀바그 이퀘이션에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핸더슨 하셀바그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pKa가 pH보다 크면 메이저한 스피시는 HA가 많고, 그리고 pKa가 pH보다 낮으면 A-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pKa 값이 여기 있고, 근데 내 pH가 애시드간 쪽으로 있으면 HA가 많고, 베이직간 쪽으로 있으면 A-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pH가 이쪽에 되면 뭐가 될까요? H 플러스가 좀 외부에 많은 거고, 그러면 이쪽 이 A-라는 물질에 붙을 가능성이 높고, 뭔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들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면 내가 pH가 pKa보다 낮으면 HA가 많고, pH가 pKa보다 높으면 A-의 농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암모니아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pKa 값이 있겠죠? pKa 값은 9.24라고 합니다. 그죠? 9.24라고 하고, 그리고 pH 7에서 주종은 얼마예요? pH 7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9.24고 pH는 7이다. 그러면 HA 폼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폼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자, 대략적인 분율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pH 7 9.24 플러스 로그분의 얼마예요? NH3 NH4 플러스,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10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100대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핸더슨 하셀바흐 이퀘이션으로 정확한 분율도 계산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는 pK 값을 알고 pH를 안다 그러면 어떤 그리고 뭐 수식을
그러니까 반응식을 한다 그러면 얘들을 대략적으로 어떤 애들이 더 있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럼 위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pH가 8인 상황에서 pKa가 4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pKa가 4.2고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HA보다는 A-인 폼이 더 많겠죠? 즉 다시 말하면서 벤조이엑시드의 프로토네이션 된 폼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비율을 알고 싶다면 그죠? 핸더슨 하셀바 이케이션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개를 했으니까 한 개를 가지고 했으니까 두 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 살짝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핸더슨 하셀바우 이케이션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했으니 세 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PK1, PK2, PK3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pH가 여기 있으면 얘가 도미넌트, 여기 있으면 여기가 도미넌트, 여기 있으면 얘가 도미넌트. 그리고 베이직하게 여기 있으면 A3-가 도미넌트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 좀 더 또표로 설명하고요. 어렵지 않죠? 그냥 대충 보고 여러분들 pH가 어디 있으면 pK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pH가 어디 있으면 가장 도미넌트한 물질이 도미넌트한 폼이 어떤 걸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봅시다. 벤조익 액시드가 조금 전에 벤조익 액시드의 pK가 얼마나 그랬어요? 상가 그랬죠? 일단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벤조익 액시드의 pK가 4.2라고 그랬습니다. 4.2라고 그랬는데 4.2라고 그랬고 그 계산을 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야기를 잘못 적었네요. 오타가 났네. 옥살리기 액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옥살리기 액시드가 있고 옥살리기 액시드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잠시만요. 한번 저거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오케이.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지닌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우리가 그거라고 그랬죠. H2A, HA-A2- 되죠. 그죠? 그러면 이 pK 값을 우리가 구하면 첫 번째는 얼마냐면 pK1이 1.82 이게 8.99 이게 12.1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되죠. 이게 얼마? 알지닌은 좀 특이하게 사이드 체인이 베이직한 폼이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그냥 이걸 바로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이게 1.82 알지닌 같은 경우는 이게 8.99 이놈이 12.1입니다. pH 8에서는 어떤 게 가장 도미넌트할까요? 여기죠? 그래서 이 폼이 가장 도미넌트합니다. 그럼 만약에 pH가 9.3이다. 그럼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HA-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이거 좀 잘못 적었죠? H3A, H2A-, HA-, A3- 각각의 이 중간에 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대략적인 pH를 pH 조건에 따라서 이 물질이 어떠한 폼이 가장 도미넌트하게 존재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알지닌 그대로 나왔네요. 알지닌 그대로 나왔고, 이 알지닌 같은 경우는 C터미널, N터미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사이드 체인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사이드 체인이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베이직 폼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물질 앞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죠. 1.82 여기가 8.99 그리고 여기가 12.1 문제에서는 뭐냐 하면 pH가 만약에 11대였던가 11면 여기죠. 그죠? 가장 도미넌트한 폼이 이 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컨드로 가장 도미넌트한 폼은 어떻게 될까요?
세컨드 안 보면, 그리고 세컨드 안 보면 어디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까우면 얘가 도미넌트, 여기 조금 더 많을 거고, 그죠? 이쪽으로 가까우면 이쪽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지금 8.9에서 10이니까 이쪽이 더 가깝네요. 그죠? 이건 1 차이 나고, 1 정도 차이 나고 2년이니까, 그래서 얘가 아마 더 도미넌트 할 것이다. 아마 우리가 추측한 것만큼 똑같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pK를 통해 가지고 분율 조성식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분율 조성식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넣어준 양에서 얼마나 이온화되고 pH 함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HA와 A-의 분율에 대한 식을 pH 함수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핸더슨 하셀바우 이퀘이션이 뭐였어요? pH는 pK1 pK 플러스 로그의 이온 비이온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 분율을 H 플러스의 함수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의 폼을 얼마나 있는지, 프랙션이 얼마나 있는지, 이 두 프랙션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추정하는 계산법을 계산하는 내용이고, 잠시만 다시 PK, 그러니까 핸더슨 하셀바우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물질의 분율을 쉽게 구했잖아요. pH를 알고 pK를 알면.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pH와 pK를 알게 되면 이제 HA의 양이 얼마가 되고 A-의 양이 얼마, 양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두 개를 합해서 1이라고 할 때 그의 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처음에 F는 뭐예요? F는 HA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KA 값은 어떻게 되죠? KA 값은 다음과 같이 되죠?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A분의 H 플러스의 F 마이너스 HA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HA로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HA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K분의 H 플러스 F.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알파 HA의 분율은 F분의 HA가 되죠. 그죠? HA를 여기다가 다시 HA에다가 이 부분을 적어 넣어주게 되면 이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수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얘들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HA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F가 사라지고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pH를 알게 되면 pK와 pH를 알게 되면 알파 분율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똑같이 알파 AB-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했으니 이제 두 개 할 거고 다음에는 세 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 이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두 다이프로틱 애시드에 대한 각각의 분율을 pK의 K12와 pH를 가지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의 분율을 이렇게 쭉 보면 다음과 같죠. 근데 이 그림을 다시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였어요. 같이 보면 pH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pH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H2A가 가장 많냐, HA-가 가장 많냐, 가장 많냐, A2-가 많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우리가 그림을 그러니까 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어떤 게 도미넌트한가를
알려줬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게 도미넌트한데 그러면 분율이 어떻게 되냐를 이 수식을 통해서 유출을 하고 수식을 수식을 우리가 증명을 하고 뭐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책에서 증명을 한 결과만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pH 위치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H2A가 가장 도미넌트하네요. HA-가 가장 도미넌트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pH에 따라서 얘들의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이. 그러면 이해가 쉽죠? 앞에는 그냥 이런 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도미넌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수식을 유출을 했고 그 유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pH에 따라서 이 물질들이 어떠한 분율로 존재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를 했으니 3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3개를 건너뛰고 멀티플하게 나가네요. 모델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필요 없고 2개 정도까지만 알면 3개는 수식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소엘렉트릭 포인트 pH, 아이오닉 포인트가 pH가 있습니다. 자, 이 2개가 뭐냐면 그 아이소 아이오닉 포인트는 등 이온 pH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소 아이오닉 포인트, 등 이온점이라고 불리며 얘들은 뭐냐면 순수한 중성자 물질을 중성자인데 다양하게 뭐 플러스 H 플러스도 있고 OH 마이너스도 있는 마이너스 빠진 즉 전체적으로 중성인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나타나는 pH가 아이소 아이오닉 즉 등 이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소 엘렉트릭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넣어줬을 때 얘들이 중성이 되는 pH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주는 물질이 중성입니다. 중성을 물에 녹이면 나오는 pH가 아이소 아이오닉 pH고 근데 아니다. 내가 특정한 물질을 물에 녹았어요. 근데 얘들이 뭐 H 플러스가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얘들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을 거고 pH가 높으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겠죠. 아니다. 얘들이 제로가 되는 즉 내 차지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 즉 pH를 우리가 아이소엘렉트릭 pH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단백질을 많이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소 아이오닉 pH보다는 아이소 엘렉트릭 pH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게 PI 값 우리가 PI 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I 즉 아이소 엘렉트릭 pH를 우리가 다른 말로 PI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소 엘렉트릭의 약자겠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 단백질이 어느 정도의 그 PI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게 되면 우리가 pH 그레디언트를 걸어서 얘들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항체 허셉틴이 PI가 1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물질들, 조그만 물질들이 막 섞여 있고 그러면 이렇게 스트라이프에다가 안에다 넣어주고 여기다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PI 값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허셉틴은 PI 값으로 이 10 정도 되는 PI 값으로 이동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I 값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고요. 근데 단백질들이 정확하게 하나의 PI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양이 우리가 생각보다 뭔가 모디피케이션이 많고요. 그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보관하는 상황에서 케미칼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PI 값은 정해져 있지만 그 PI 값에 의해서 여러 물질이 생기게 만약에 오래 보관한다 그러면 여러 물질이 생기게 되고 그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 당연히 PI 값이 조금씩 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거 IEX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얘들이 pH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보면 P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SD가 한 폼, 베이직 한 폼, 원래 폼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단백질 자체에 모디피케이션이 생겨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이소 아이오닉 pH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본 것이 아니라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소 일렉트릭 pH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딴거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왜? 다시 말하면, 분율이 0.5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온화가 된 폼이랑 이온화가 되지 않는 폼. 즉, 중간값이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 단백질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아마이드 본드로 연결되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구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안 했지만 뒤에서 이야기했던 이거 아이소 일렉트릭 pH가 PI 값이 단백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XDT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 간단하게 말하면 솔리드도 pH 값을 가지게 되고, 다음과 같이 솔리드 상에 OH가 붙느냐, OH가 H 플러스가 떨어지느냐, 뭐 등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소엘렉트릭 포커싱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만약에 허세핀이 100이라, PI 값이 10이라고 하면 그 분리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백질이 우리가 만약에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을 분리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PI 값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SDS 베이지 젤이라는 걸 통해서 내리게 되면 2차원 진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X축은 PI, Y축은 MW. 즉,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몰레큘러 웨이트 큰 거는 얼마 안 움직이고, 큰 거는 작은 거는 많이 움직이고,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이 뭔지를 아이디하고 하는 형태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내 피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어떤 미생물에 들어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이디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약 공장에서는 정제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인데요. 뭐 그게 제가 강조하거나 이럴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이 아이소 일렉트릭 pH, PI 값을 이용해가지고 정제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제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단백질을 나올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좀 제시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 오피스 아워는 여러분들 수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목요일도 오후 3시 전까지, 아마 이거 오후 2시까지, 제가 그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오후 2시까지, 오전 10시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9일이죠?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모르는 것들, 아니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는 시험을 아직 출제 안 했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 좀
시험을 출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출제했고 막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시험에 관해서 내용은 LMS 정확하게 올릴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나중에 LMS 보지도 않고 시험에 들어와가지고 책 들고 와서 책 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만나겠지만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